정읍의 일부 택시 회사가 자동차 사고 수리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4대 보험도 일부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임실군 강진면 지역 주민들이 교량 개서 후 통행로가 차단돼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보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도를 통해 우회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모악산에 사방댐을 건설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공무원이 감봉 1개월이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지난해 김제시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라북도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박준배 시장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부정을 저지른 김제시청 공무원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 모악산입니다. 지난 2016년 김제시청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곳에 있는 자신의 땅 근처에 사방댐을 건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땅값이 오르며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김제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된 대로 저희는 이제 도의 징계 의결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처분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처분을 요즘 사안은 비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정식 해당이 된다고 하셨지만 어떤 표창 감경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무기업까지 한 부분이에요. A씨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2015년 자신이 적발한 불법 건축물을 아내 명의로 구입해 거주하다 걸려 감봉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자 공무원을 성희롱한 김제시청 한 국장을 감사원은 강등하라고 발표했지만 김제시는 정직 3개월만 내리는 감사원 권고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시민들은 김제시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볍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모악산이라는 곳이 자체가 아무리 도립공원이죠. 도립공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저사죠. 더 무거워야죠. 그건 뭐랄까 부정이 있다면 엄벌에 쳐야지.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 자체가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김제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내부 외부 청렴도 모두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청렴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공언한 상태입니다. 정의로운 김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청렴한 김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박준배 김제시장.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과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로 인해 김제시를 향한 지역민들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정읍의 일부 택시 회사가 자동차 사고 수리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대 보험도 일부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읍의 10개 택시 회사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택시 운전기사들의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조합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택시기사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금 몇 개 회사에서 소수만 들여돼 있고 또 몇 명만 이렇게 4대 보험을 들어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게 이 2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4대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이런 점이 좀 너무 미비점이 많아서 하루속히 이런 문제가 시작이 돼서 기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지역의 법인 택시회사 관계자는 일부 보험을 넣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운전기사 개인의 사정으로 보험을 넣지 않도록 요청해 반영했다는 겁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의무 납부 위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개인의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누락된 사람이 진짜 있고 그 조사에 회사에서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노동조합에서 이제 개개인별로 통보해서 근로자들 개개인한테 통보해서 우리한테 이제 청구 확인 청구를 해주시면 다 조사해서 이제 저희가 바로 처리 다 할 겁니다.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용 보험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임실군 강진면 지역 주민들이 교량 개설 후 통행로가 차단돼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복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도를 통해 우회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강동교 인근 차도입니다. 어르신들이 질주하는 차량들 사이로 이동하면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는 것은 지난 94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강동교가 신설된 이후 주민들이 이용하던 교차 통행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부터 이어지는 인도가 교량 앞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이 교량이 개설되면서 이동 통로가 사라지자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건너가 굉장히 교통의 취약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그 할머니들이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십 년째 통행로가 차단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임실군과 임실군 의회에서도 예산 수립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것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전에 이동통로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도대체 누가 거기를 활용을 했는지를 하천에 이동통로라는 것이 원래 없거든요. 익산국도관리청하고 임실군청하고 일단은 어떤 개선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의지가 보여지면은 의회에서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하천을 따라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개설된 교량.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 요구. 교량 개설로 인해 발생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이었던 이남호 총장에 대한 확신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생산해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대학 내부 게시판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됐고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선거에서 낙마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택시 요금을 3,3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택시 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500원 인상된 3,300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택시 운임료율은 최근 6년 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 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따라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택시 요금은 각 시군별 행정 절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지며 할증료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전북 금융타운 안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안에 건립하려는 금융타운 부지는 지구 단위 계획상 숙박시설 건축이 금지된 곳이지만 이를 풀어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금융타운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성엽 국회의원이 정읍과 고창 지역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정읍시 영하교육 가설공사 8억 원과 고창군 마을 자동 음성정보통신 시스템 설치 사업 4억 2천만 원, 고창군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 3억 원 등 모두 16억 원입니다. 유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 예산으로 지역의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KTX 김제역 정차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김제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대표, 기업인 1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KTX 김제역 정차추진위원회는 김제역의 KTX 정차를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현 정부 핵심 가치에 맞게 경부선 일반선로를 16차례 운행하는 것처럼 호남선 일반선로도 12차례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로컬 잡센터 운영에 나섭니다. 로컬 잡센터는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농촌 지역에 지역 거점형 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6명의 전문 컨설턴트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컨설턴트는 마을과 아파트 단지, 농공단지 등을 수시로 방문해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일자리와 구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 취업박람회와 동행면접, 일자리 나눔 프로젝트 등이 진행됩니다. 김제시가 2019년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3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김제시는 도농 복합형과 지자체 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전환하는 먹거리 종합 전략 사업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공형 푸드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해충 기피제 분사기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모악산 도립공원 관광 안내소와 금산사 야영장 등에 설치한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정비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야외 활동 후 깨끗이 씻기와 긴 옷 입기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충 기피제가 떨어졌거나 분사기가 손상된 경우에는 김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염병 관리 담당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김제시가 2019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김제시 다중밀집 시설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오토 아일랜드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노후화 상태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이번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과정은 개별 상담과 면접을 거쳐 결혼 이민 여성 12명과 미취업 여성 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1일까지 직업소양 교육을 비롯한 조리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은 수료 후 개인 역량에 따라 김제시 기업체 구내식당과 병원, 요양시설과 학교, 어린이집 등의 취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 대회가 이달 18일부터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의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스피드 트랙과 로드, 슬라럼, 인라인 하키 등 4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호주와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 세계 16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실력을 거르게 됩니다. 롤러 종목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이며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라고 남원시는 설명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전국 소년체전을 대비해 소방 특별조사에 나섭니다. 정읍소방서는 지역에 있는 운동시설과 숙박업소 등 125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자체 점검 실시, 소방시설 폐쇄와 방화시설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서는 정읍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2019 어반비즈 도시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늘 19일까지 정읍시에 살고 있는 3인 이상의 단체가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도시학교 양성교육과 사회계획서 작성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학교를 수료한 팀에게는 한 팀마다 사업비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안군이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365 군민소통광장을 운영합니다. 365 군민소통광장은 부안군정과 현안 사업, 지역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해 참여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소통광장의 이용 방법은 부안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마련된 365 군민소통광장에 접속해 부안군정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65 군민소통광장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올리면 부안군청 담당 부서의 검토 후 14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놀이로 배우는 문화이해교육인 다같이 놀자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일반 아동과 다문화 가정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세계 전래놀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 아동들과 놀이 도구를 직접 만들며 상대를 공감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4월이) 무색하게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4도로 화요일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찬바람 덕에 그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습니다. 따라서 주 후반에는 맑고 온화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그리 세지는 않아 물결은 0.5에서 1m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는 걸음 너에게 달콤한 상상 기분이 좋아 빨개지는 얼굴 넘을래 지치고 힘든 날이면 입꼬리 살짝 올려봐 환하게 웃을 내일을 향해 숨이 차도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